여러분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는 영화의 형태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영화나 극장에 대한 어떤 최악의 기억이 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보통 영화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엔 아마도 간접 체험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현실에선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꼭 접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든지 심지어는 실제로는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상황까지도 그것이 영화를 통해서라면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즐거움을 얻곤 하죠. 이런 간접 체험의 형태는 영화의 장르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화는 대략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장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액션, 멜로, 공포, 스릴러 등등 흔하게 말하는 장르 외에도 그 장르들을 또 쪼개고 쪼개서 현재에 와서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액션 혹은 공포 장르에서 파생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어엿한 하나의 장르가 돼버린 재난 영화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화든 현실에서든 재난 역시도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제 산 최신 노트북에 오늘따라 진하게 마시고 싶어 찐덕하게 탄 코코아를 쏟아버리는 상황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재난부터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동물의 습격, 전염병, 지진, 해일, 운석, 외계인 등등 재난의 원인과 규모에 따라 재난 영화의 형태 역시 다양하게 제작되고 있죠. 그 어떤 재난도 실제로는 결코 겪고 싶지 않으며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 중 어쩌면 곧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아니 이미 겪고 있는 재난이 있습니다. 바로 기후재난이죠. 보통의 재난 영화들은 보는 중에든 보고 나서든 휴, 영화라서 참 다행이야 하며 일종의 안도의 쾌감을 선사해주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특수효과가 리얼하고 있음직한 이야기일지라도 결국 영화이기에 가능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2004년에 개봉한 이 영화도 친구들과 낄낄거리며 함께 봤던 당시에는 그러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 다시 감상했을 때 저의 마음은 그때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는 다소 어색해 보이는 CG와 뻔하다면 뻔한 전개임에도 말이죠. 그 영화는 기후 관련 전문가들이 관련 영화 중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한 영화 투모로우입니다. 영화 투모로우의 원제는 The Day After Tomorrow입니다. 대충 내일 모레라는 뜻인데 왠진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하루를 더 앞당긴 제목이네요. 기후위기를 알리는 데 있어서는 하루라도 빠른 게 더 나은 것 같긴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매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서히 진행되던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것이 바다와 섞여 염도가 옅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해류, 그러니까 바다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수온을 10도 이상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엄청난 기상이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 재앙의 시작은 건물을 말 그대로 씹어먹는 토네이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폭우와 폭설이 쏟아지다 수박만한 우박까지 내리며 대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지구의 반절이 급속 냉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말이죠. 여기에 이런 슈퍼 재난 속에서 주인공 아버지가 위급 상황에 아들을 구하러 간다는 내용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구는 점점 더워진다는데 결국엔 빙하기가 온다? 분명 뭔가 아이러니함을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해당 이론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류에 문제가 생기면 일종의 지구의 공기순환기가 고장나는 것과 같습니다. 해류가 열순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서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열순환이 멈추면 뜨거운 곳은 더욱 뜨겁게, 차가운 곳은 더욱 차갑게 되면서 북극과 가까운 북유럽부터 서서히 얼어붙기 시작한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이론이 모든 전문가의 의견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학적 근거는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득 겨울철 시골집 바닥을 보면 아랫목은 뜨겁다 못해 시커멓게 그을기까지 했는데 다른 쪽은 냉골이던 것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렇게 압축 요약을 하니 다른 헐리우드 재난 영화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주인공 버프를 잔뜩 받은 아버지의 고군분투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는 익숙하기까지 한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영화 속 슈퍼 재앙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에 집중해보면 어떤 호러 영화에도 뒤지지 않는 공포를 선사합니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이례적인 폭설과 같은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죠. 당장 대한민국에서도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혹독한 홍역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익숙한 것이 불러온 재난이기에 생전 가보지도 못한 미국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임에도 당장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 마냥 감정이입이 되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 영화의 완성도를 떠나 기후 전문가들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단순히 재앙의 원인 자체만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인물들의 반응들이 현실 속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거의 똑같습니다. 재앙을 눈앞에서 보기 전까지는요.
기후 전문가답게 주인공은 현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최선을 다해 알리지만 국가를 대표한다는 이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솔직히 주인공도 크게 할 말이 없는 것이 본인도 심각하긴 하지만 이것이 당장의 위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대략 100년 뒤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죠. 100년.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어쩌면 그 사이에 노력하면 어찌저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심지어 회의가 열린 인도에 눈이 펑펑 내리고 있음에도 주인공의 표정은 뭔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한 기후에 익숙해 보이기까지 하죠. 마치 우리처럼요. 그래서일까요? 그토록 대비해야 한다고 열과 성을 다해 외치던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듯 했던 주인공도 새벽에 날라온 급격한 해류의 변화 소식에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에? 이렇게는 빨리요? 정말 이때부터 영화는 굉장히 빠른 템포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전혀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얼어붙어 버리거나 겨우 대피한 이들도 가공할 추위에 어찌할 방도 없이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평소 더운 것보다 추운 게 낫지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더위나 추위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의 한계 이상으로 다가오면 재앙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어떤 우연이나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아닌 이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의 묘사이기에 실제로 오한이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도 어쩔 수 없이 결말만큼은 참 영화스럽게 허무하리만큼 재앙이 지나가고 관객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경고의 메시지로 느껴졌습니다. 영화니까 이렇게 끝나지 과연 현실에서도 이럴까? 하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도 분명 영화 같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죠. 16년이 지나고 다시 본 투모로우는 저로 하여금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로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이들의 노력과 더불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우리의 인식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같이 환경이 무심했던 이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우리의 인식 변화보다 기후의 변화가 더 빠르다고 낙담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라지만 알 기회를 외면하는 건 어쩌면 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단순히 지금보다 나은 공기와 쾌적한 기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 그 자체를 위해서.